반복되는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또 늦잠을 잤지? 어제 술은 진짜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엔 꼭 다이어트 성공할 거라 다짐했는데, 또 야식을 먹고 말았네. 분명 후회할 걸 알면서도 우리는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김없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죠. 이런 자책은 너무 익숙해서 마치 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이토록 잘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반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단순한 질문은 사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습관에 지배당하는 존재일까? 진정한 자유는 언제쯤 가능한 걸까? 오늘 철학 이야기에서는 알면서도 반복하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도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이해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알면서도 반복하는 이유, 심리학이 말해주는 4가지 힌트. 우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시간적 자기분리. 즉, 내일의 나와 오늘의 나를 다른 사람처럼 느끼는 심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시간 할인이라고 부릅니다. 내일의 고통보다는 지금의 즐거움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즉흥적인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까 늦잠을 자도 괜찮아. 오늘은 너무 힘들었으니까 맥주 한 잔쯤은 괜찮겠지. 야식 먹고 후회하겠지만 지금은 진짜 너무 배고프다. 그 결과 다음 날에 우리는 어김없이 어제의 나를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늘 지금의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파민의 작동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먹기 전 기대할 때 더 강력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배달 앱을 켜고 메뉴를 고르기 시작한 그 순간 뇌는 이미 보상을 예상하며 쾌락을 뿜어냅니다. 실제로 치킨을 먹는 그 순간보다 치킨을 기대하는 시간이 우리 뇌를 더 활발하게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이제 정말 야식 끊자. 그러고는 며칠 뒤 배달 앱을 다시 켜며 자신을 속입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이건 게으름도 의지 부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대감 중독자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동안 느끼는 짜릿함. 그 도파민의 마법에 매번 굴복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할 때 그것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감정을 눌러주는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술을 마시거나 외로울 때 야식을 찾는 행동은 사실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통을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오늘 힘들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싶다. 지금은 뭘 해도 소용없어. 그냥 자고 싶어.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감정을 잠시나마 묻어두게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쌓인 채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죠. 고통은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그 반복은 점점 삶의 패턴이 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뇌가 즉각적인 보상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날씬해질 미래의 나보다
지금 배가 부른 나가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죠. 뇌는 오래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지금 눈앞의 만족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진화적으로도 당연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인간은 하루하루 생존이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인내보다는 지금 당장의 에너지 충전을 더 우선시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배달을 시키면 내일 후회하겠지. 하지만 곧 이어지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정말 예외야. 이렇게 보면 반복은 어쩌면 이집 부족이 아니라 뇌와 감정, 무의식의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남고 싶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 방식이 익숙한 선택의 반복이었던 거죠. 반복은 단순한 습관일까? 존재의 진실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심리학의 언어로 반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철학자들의 사유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들은 인간의 반복 행동 속에 그저 게으름이나 본능 이상의 존재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그것에 의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에게 인간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간 반복한다면 그건 결국 우리의 성품이자 삶의 방향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말이 아니라 반복하는 행동으로 말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 하지만 매일 야식을 먹는다면 사실 그 사람의 진심은 지금 배부름에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그의 철학은 다소 엄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습관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가? 그 반복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삶을 향하고 있는가? 다음은 니체입니다. 니체는 반복을 무게로 보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사상, 영혼회귀는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수천 번 다시 반복될 것이라면 당신은 지금의 삶을 다시 살아도 좋겠는가? 니체는 인간이 습관을 반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복 안에 삶의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말, 같은 실수, 같은 욕망, 지겹도록 반복되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의 반복을 직시하라. 그 속에 진짜 삶이 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을 자유로운 선택의 존재라고 정의했죠.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는 그의 말은 우리는 어떤 정해진 성격이나 운명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으로 스스로를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르트르에게 반복이란 자유를 피하려는 무의식적 회피일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 그냥 내 습관이야. 이런 말들은 어쩌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나를 외면하고 싶은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반복하는 모든 습관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스피노자. 그는 인간을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인간은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스피노자에게 자유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생겨나는 통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반복할까요? 그것은 어떤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두려움, 스트레스. 이 감정들은 이해되지 않으면 무의식적 반복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야식, 늦잠, 술. 이 모든 것은 단지 버릇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룰 줄 몰라서 생긴 표현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다.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반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를 향한 문을 연다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반복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성품의 본질을 보았고 존재의 무게를 느꼈으며 선택의 책임을 물었고 감정이라는 뿌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반복은 어떤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그건 어쩌면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자리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같은 실수, 같은 후회. 우리는 왜 늘 같은 길을 걷는 걸까요?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흔적, 그리고 무의식의 방향성이 만든 패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반복을 멈출 수 있을까요? 한 번의 결심으로 완전히 달라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지점에서부터 패턴의 균열을 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 감정과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동만 고치려고 합니다. 야식 안 먹어야지, 술 끊어야지, 늦잠 그만 자야지. 하지만 그런 다짐은 감정이라는 뿌리를 무시한 채 잎사귀만 자르려는 일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반복적인 행동은 대부분 어떤 감정을 덮기 위한 반응입니다. 외로움, 스트레스, 무기력함, 허무함. 지금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뭘까? 진짜 배가 고픈 걸까?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걸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마음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반복을 멈추는 첫걸음은 감정을 해소하는 다른 방식을 찾아보려는 자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실천은 내일의 나와 친해지기, 다시 말해 미래 시각화입니다. 심리학 실험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화된 얼굴을 가상으로 보거나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한 금융 결정을 하게 하면 사람들은 현재의 쾌락보다 미래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내일을 너무 막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오늘의 쾌락이 언제나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숙취로 괴로워하는 나, 야식 후 더부룩함에 잠 못 드는 나, 또 늦잠으로 자책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나, 그리고 하루를 맑게 시작한 나, 밤에 가볍게 산책하고 숙면을 취한 나, 한 끼를 잘 참아낸 나의 뿌듯한 표정,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래의 나를 자주 떠올릴수록 현재의 유혹에 대한 저항력은 조금씩 강해집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미래를 살아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그 거리를 좁혀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호한 변화 대신 작은 개의 하나로 흐름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거창하게 시작하려다 쉽게 포기합니다. 이번 주부터 매일 운동하고 술은 끊고 야식은 절대 금지. 그러다 한번 무너지면 모든 걸 포기하죠. 그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은 행동 사이에 아주 작은 선택 하나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야식이 당길 때 일단 물 한 잔을 먼저 마셔보기. 술이 마시고 싶을 때 그 이유를 노트에 써보기. 늦잠이 반복될 때 잠들기 전 5분간 마음을 정리하는 글쓰기. 이런 작은 개입은 행동의 자동 반사적 흐름을 끊고 우리가 잠깐 멈추고 인식하는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틈이 바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건너기 시작하면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자책을 멈추고 하루의 끝에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작은 질문 하나. 나는 오늘 어떤 감정으로 이 행동을 선택했을까? 그 질문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이 가장 조용히 깊게 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국 무엇을 자주 생각하고 무엇을 반복해서 말하며 어떤 행동을 매일같이 선택하느냐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에 의해 바뀌고 한 번의 깨달음보다 매일의 선택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또 반복했다고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되지 않은 고통, 혹은 들어주지 못한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모든 걸 바꾸겠다는 결심보다 단 하나의 선택만 달리 해보세요. 조금 덜 마시고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하고 감정 하나를 더 살펴보는 그 작은 걸음. 철학은 거창한 질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곧 철학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쌓이면 당신은 분명 어제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